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제 등기법입니다. 우리 4월에는요. 교재는 그 153페이지부터 파트 2 등기법입니다. 취득법 하면서 등기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죠? 그 155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 개관, 등기의입니다. 부동산 등기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부동산 그러면 여기 이제 등기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에 표시도 하지만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요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적어서 공시 나타내는 제도다. 이렇게 했고요. 자, 권리 관계 중에 이제 우리 등기부에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하는 거고, 그죠? 표제부, 등기부에, 그죠? 표제부고, 잠깐 그 지적에서 했지만은 표제부, 등기부 소개하고 갑니다. 권리 관계는 갑구와 을구가 있죠. 등기부 중에 갑구에는 소유권을 등기하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구, 을구에 이런 권리 관계를 등기해서 공시 나타내는 제도. 등기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죠? 부동산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교재는 이제 소유권 우리 등기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첫 시간에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앞쪽은 쭉 두시고 전체적으로 가다가 우리 앞변에 취득법에서 잠깐 왔다 갔던 거죠. 등기부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교재로 말하면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 보십시오. 186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전산 등기부. 최근에 등기부가 이제 전산화돼서 전산 등기부,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 그 밑에 이제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소개하고 있죠. 어떻든 토지든 건물이든 표제부에는 토지 건물을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을 토지 건물의 요 부동산 소유자, 그리고 소유권 제일 먼저 하는 등기 보존,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요렇게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설명드리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는 곳입니다. 보시는 그대로 건저당이 하나가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187페이지 여기 있는 아파트 있죠. 구분, 집합 건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분 건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아파트 등기부는 앞전에 지적법에 대지권 등록부 할 때 그때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둘입니다. 그죠? 바로 위에 있는 표제부가 한 동 건물의 표제부, 보통 101동, 101호 할 때 101동 표제부고, 그 다음 표제부가 101호 표제부죠. 그래서 이제 요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 표제부입니다. 다음 것이요. 거기에 이제 대지권 등기, 앞전에 지적법 할 때 우리가 대지권, 이 대지권이라는 게 구분,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 내지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가진 대지권을 요거 이제 등록하는 대지권 등록부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대지권이 등기가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지적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구, 을구는 요 아파트 등기부에 갑구, 을구는 그 좌측에 186페이지
일반 등기부와 같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했다, 생략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등기는 이런 거죠. 방금 보신 것처럼 토지, 건물,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기해서 공시 나타내는 제도다. 그래서 요 등기부를 우선 보시고, 그죠? 설명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각종 권리 등기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먼저 설명드립니다. 교재는 이제 259페이지 보십시오. 자, 259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등기라고 되어 있고, 넘기시면은 그 260페이지 여기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260페이지 소유권에 등기해 놓고요. 거기 맨 먼저 하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설명은 등기법은 총론 있죠. 앞부분에 총론에 있는 등기 절차는 뛰어넘고 그 마지막에 이제 3, 4주차에 설명드리고, 여기 이제 보존 등기부터 먼저 설명드립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죠. 토지는 예를 들 때, 그죠? 등기 안 된 토지 또는 새로 조성된 공유 수면 매립지, 바다를 매립을 해서 처음 하는 등기고, 그죠? 대부분 이제 제가 예를 들 때 토지보다는 건물 있죠?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집을 새로 신축, 새로 지었다면 요거 보존 등기를 하지요. 그럼 이제 처음 하는 등기입니다. 항상 토지도 있지만 건물을 신축했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보존 등기에서는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등기부 보시고, 오늘도 요 수업 자료 있죠, 여러분. 수업 자료 이제 드렸죠. 요 보존 등기부터 여기부터 이제 자료 드렸습니다. 요걸 가지고 정리해 드리고, 책에 그 261페이지에 있는 요 등기부는 직권으로 하는 보존 등기입니다. 맨 끝에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그죠? 넘겨보시면 그 262페이지 맨 밑에 그 4번 신청인, 요게 이제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 또는 신청 자격자인데 네 가지 있었죠. 263페이지에 그 1번, 괄호 1번에 토지 임야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대장에 신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성계인, 그 포괄성계인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직접 자기 명의로 이름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십시오. 자료로 설명드릴 테니까 2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법원에 판결을 받아왔죠. 이 판결을 가지고 보존 등기합니다. 또 넘기시면은 그 3번 264페이지고 가운데 괄호 3번에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미등기 토지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미등기 토지를 국가 등이 수용했죠. 그러면 수용한 자가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확인 그랬는데 요게 건물을 확인해 준 거라 그랬고요. 그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자인데, 건물은 이렇게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 확인받아서 이렇게 보존 등기할 수 있고, 요 경우는 4번은 토지는 제외된다 그랬죠. 거기 토지는
할 수 없다. 건물을 확인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265페이지 보십시오. 그 등기부를 보시면 맨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 등기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전 등기로 넘어갑니다. 보존 등기의 특징은 등기부를 볼 때 항상 말씀드렸죠. 등기부 보십시오. 보존 등기에는 그 등기 원인란이 빈칸입니다. 그죠? 항상 원인란이 빈칸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없다. 시험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원인을 없다라고 하죠. 원인과 연월일이 없다 또는 기록하지 않는다. 계속 묻는 문제 지문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면 거기 원인란에는 2020년 5월 6일 날 매매했다고 적어져 있죠. 자, 이 매매한 날짜, 그리고 좌측에 접수란에는 등기한 날짜, 요게 이제 적어져 있죠. 그래서 보존 등기만 원인이 없고, 이제 그 소유권 이전, 거기부터는 이제 매매, 아니면은 정여 같으면 정여, 요렇게 적어집니다. 나머지 이제 보존 등기 후부터는 원인이 요렇게 기록이 되죠. 특히 보존 등기만 원인이 없다, 기록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자료에도 있지만 보존 등기 물을 때 계속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그 앞에 262페이지부터 맨 아래부터 264페이지까지 있는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를 요 이제 수업 자료 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여러분 등기법에 와서 첫 번째 드린 자료가 소유권 그 1페이지 보존 등기입니다. 자,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 그래놓고 방금 우리 책에서 봤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죠. 첫 번째 그죠?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그 1번에 보시면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인데, 자, 요 순서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순서라는 거는 토지나 건물이 우리가 이제 대장에 등록이 되고요. 대장이 있고, 그리고 등기부가 있죠. 그러면 대장에 토지 임야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순서가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 먼저 등록이 되죠. 소유자가. 그래서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사람이 신규 등록. 우리 이미 늘 요거 대장할 지적법에서도 배웠고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완성이 되면 요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신규로 등록이 되죠. 거기에 신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직접 가서 이제 보존 등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장에 신규 등록되어 있던 분이 아버지 이야기 늘 했죠. 부라는 거는 아버지가 대장에 신규 등록되어 있다가 등기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사망하셨다면, 아직 신규 등록만 돼 있고, 그죠? 등기하기 전에 사망하셨다면, 그 상속인 있죠.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가서 보존 등기하면 되는데, 부자, 요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아버지와 아들,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이제 가서 직접 상속인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온 거는 늘 이렇게 기출문제 소개하면 신규 등록돼 있던 아버지가
또는 갑을 이야기했죠. 갑이 등기하기 전에 사망하셨다면 상속인이 이제 요 미등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상속받았죠. 근데 이제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데 돌아가신 신규 등록되어 있던 요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해서 아들이 이전 등기해 간다 하면 틀리죠. 그렇게 나온 게 기출 문제다고 늘 소개했죠. 이거는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는, 아버지 이름으로는 보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모두 잃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들이 가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포괄 승계인이 마찬가지 포괄 승계 받았다 할 때 상속인도 있지만 여기 포괄 승계인은 시험에 나오는 게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이죠. 나중에 오늘도 이 자료 안에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유증을 받았다. 이 사람도 직접 가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세 사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는데요. 신규 등록되어 있거나 신규 등록되어 있는 자나 상속인이나 포괄 유증받은 자가 가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1, 2번입니다. 1번, 그 동그라미 1번, 2번 비교하시면 됩니다. 1번, 미등기 토지를 아직 미등기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다 지금 보존 등기할 때니까요. 미등기 토지를 지적 공부가 바로 위에서 봤던 토지대장 등을 지적 공부라 그랬죠. 국으로부터, 국이 누구냐? 국가. 대장상 미등기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2번 비교입니다. 1, 2번 당사자 사이에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양수인인데 이거는요 국가가 아니고 양수인 그래가지고 개인 간에 양도 양수 받았으면 요 양수인 개인 간에 양도 양수 받은 요 양수인은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답니다. 자, 이거는 양도인이 미등기 토지를 양도했다면 양도인이 보존 등기해서 양수인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다만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하였다면 격려했다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자, 이거요. 방금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양수인의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유효입니다. 어떻게 등기했는지 그걸 시험에 묻는 건 아니라고 그랬고요. 일단 국가로부터 1번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있고 개인 간에 양도인, 양수인 간에 양도 이전했다면 양도인의 명의로 보존 등기해서 양수인이 이전 등기를 받아가야 되는데 다만 시험에 묻는 거는 양수인의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하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유효냐, 무효냐? 유효고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3, 4번. 이제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나옵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을 받았습니다. 유언,
정려죠. 요 유언정려가 지금은 미등기 부동산을 유언정려 받은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 등기된 거를, 등기된 토지 건물을 유증을 받으면 그건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갑니다. 자, 우선 포괄 유증이라는 거는 전 재산을 유언 정리해 주는 거고요.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 특정 유증은 특정 재산이라는 거는 토지 건물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특정해서 토지 아니면 토지 중에도 A 토지, B 토지, 건물 중에도 A 건물, B 건물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유증해 주는 게 특정 유증입니다. 자, 그러면 3, 4번, 3번 미등기 부동산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자, 미등기 부동산 전체를 포괄 유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고요. 4번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받았다. 그럼 특정된 미등기 부동산만 특정해서 유증받았다면 이건 유증자 사망하신 유증자가 유증해 준 사람 사망하신 유증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 수증자가 또는 유증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에 가야 되니까 이 특정 유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에 물을 때는 여기처럼 3, 4번처럼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 요 꼭 써줍니다. 요걸 써주고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답니다. 자, 다시요. 1, 2번 거기 1, 2번 3, 4번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판결이죠. 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라고 썼지만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왔죠. 확정 판결을 받아왔다는 것은 법원이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 확정 판결에 따라 소유권 취득한 자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죠, 당연히. 자, 이 판결에는 1번 토지의 1, 2번 요것도 비교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국가.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등 확인 판결 받은 정보를 제공하면 보존 등기할 수 있고 2번 건물의 경우에는요. 요거는 국가가 아니고 시군구입니다. 자, 건물은 시군구를 상대로 시군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으면 요거 자기 소유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묻는 거는 항상 여기죠. 누구 상대로 토지 건물을 확인 판결 받을 때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토지는 국가 상대고요. 건물은 시군구 상대입니다. 피고가 원고 피고할 때요. 우리 소송할 때 원고가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느냐 그 말인데 그건 이제 상대를 묻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틀리죠. 토지를 시군구, 건물을 국가 그러면 틀린다. 근데 특히 이제 건물로 물었을 때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 상대로 확인 판결 받는다 하면 틀리는 지문들이 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누구 상대냐 1, 2번 구분해 주시고요. 3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은 자 우리 이거 민법이나 우리 등기법에서 이 판결의 종류가 이런 건 배우죠.
이행, 확인, 형성 판결. 민법에서 그 물권 변동할 때 판결의 종류가 이행 판결도 있고 확인 판결도 있고 형성 판결도 있죠. 이런 판결 다 됩니다. 이 판결 외에 법원이 작성한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있죠. 이런 조서. 여러분, 이 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조서입니다. 이런 조서도 법원이 작성한 이런 조서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늘. 그런데 무슨 조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원이 내려준 판결, 법원이 작성한 조서, 이거 다 소유권 증명하면 이걸 가지고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판결의 종류, 무슨 조서의 종류는 불문입니다. 4번에 있죠. 또 하나의 판결이 타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하라는 판결. 요거는요, 현재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타인 명의로 그 보존 등기가 무효라는 거는 무효인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짜라는 말은 현재 보존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보십시오. 말소 판결을 받았죠. 그럼 요 말소 판결을 받은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그 명의가 요 사람이 진짜 소유자입니다. 진짜 소유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죠. 먼저 현재 요거는 보존 등기되어 있는데 요게 가짜의 이름으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보존 등기되어 있고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왜 가짜 이름으로 보존 등기되어 있고 진짜가 가짜와 무슨 관계고 이런 건 묻는가? 시험에 묻지 않죠. 다만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자가 요걸 가지고 가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결 전체를 보시면 1번, 2번에 판결에서 그죠?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상대. 그다음 3번에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무슨 판결이든 이 조서까지 그죠? 그다음 4번에서 말하는 요 말소 판결까지 요거까지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다음 3번이 이제 수용. 방금 제가 그 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등기 토지를 수용을 했죠. 국가 등이 그 밑에 이제 미등기 토지로 수용으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 공익 사업자, 관공서 등 국가기관 다 수용한 자가 직접 수용한 공익 사업자나 국가 등이 직접 보존 등기해 갑니다. 요거죠. 다만 이제 등기된 토지 나중에 뒤에 나오죠.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했다면 그건 소유권 이전, 국가 등이 이전 등기해 가고 여기서는 미등기 토지라고 이게 써줍니다. 미등기 토지를 국가 등이 수용을 했다.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특별자치도지사 하면 제주도지사고 시군구청장 그러면 이제 다 아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이 확인이 거기 써놨죠. 자료에. 건물 사실 확인서입니다. 그럼 건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 확인을 받으면 요 확인 받아 소유권 증명하는 자가 요건 건물 소유권 건물을 확인받은 거니까 그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할 수 있고 토지는 안 된다고 했죠. 건물을 확인받은 거니까 요건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만 되고 토지는 안 된다. 물을 때 틀리게 나올 때 이제 토지로 써놓으면 틀립니다. 자, 확인받았다는 요 말까지 시, 군, 구청장, 특히 군수 그냥 하나만 군수의 보세요. 기출지문이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 증명하는 자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틀리고요. 또 토지로 물을 때 역으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물을 때 여기처럼 시군 구청장 특히 구청장 확인으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 그러면 X입니다. 틀리죠. 요건 건물을 확인받은 거니까요. 자, 요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대장, 두 번째가 판결, 3번이 수용, 4번이 요 확인 받은 자가 소유권 증명해서 그죠?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등기하러 갈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 하는 등기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소유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존 등기 신청인 또는 신청 적격자입니다. 자, 2번에 그 이제 자료입니다. 보존 등기 특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특징 몇 가지 했는데 1번 뭐 계속 말했죠. 아까 책에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기록하지 않는다.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래서 이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 2번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데 여기 대장,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 여기서 제공하는 대장은 표제부 있죠. 등기부 중에 표제부에 토지 건물을 표시하죠. 표제부에 그죠? 처음 등기하니까 표제부에 토지 건물을 표시합니다. 그 표시하기 위해서 이 대장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 대장을 내는 겁니다. 이건 표제부 등기하기 위해서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대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장과 표제부가 대장에 있는 토지건물 표시가 표제부에 있는 토지건물 표시하고 이제 일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그랬지만 의무자가 없고요. 보존 등기는 방금 소유권 증명한 소유자가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단독 신청이니까 권리자. 그래서 의무자 없고, 근데 의무자가 없는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그러면 의무자가 갖고 있는 등기필증 말이죠. 등기하고 받아온 등기필증 또는 뭐 인감증명서 아니면 시장 등의 무슨 검인 이런 거 받아야 되느냐 다 필요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어도 허가서, 농지면 농지증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거 다 필요가 제공하지 않는다가 이건 제공할 필요 없죠. 최근에 한번
나왔던 게 등기 필 정보 제공하느냐 물었죠. 자,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소유자가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의무자도 없고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도 없죠. 등기 필 정보라는 게 없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공하지 않는데 제공하는지 또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지문이 또 있죠. 자, 그 다음, 그 1페이지 우측으로 가면 4번에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있죠. 아파트 같은 거. 여러분,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 일부만에 보존 등기할 때, 구분 건물 중에 일부가 보존 등기하러 갈 때,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나머지 건물 전체 표시 등기를 요 동시에 시험에는 요 동시에 한다. 자, 구분 건물 소유자 중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러 갈 때 나머지 건물 표시 등기도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요 동시에 요거 알아두시고 5번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 그러면 여러 동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 건물 있죠. 방금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 보존 등기는 건물 소재도 등 도면, 요건 도면입니다. 도면을 제공하는데 이 도면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 동의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은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구분 건물은요, 이 구분이 돼 있고 또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도면을 내라는 겁니다. 등기할 때, 그죠? 그 다음에 6번.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이 폐지되고 이 폐지된 공용 부분을 취득해간 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갑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그 6번이 아파트보다는 상가가 구분 건물일 때 말이죠. 상가 안에 창고가 있고 요 상가 안에 있는 창고가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이라는 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 무슨 창고 이걸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분쟁이 있고 해서 이거를 규약을 폐지해서 공용 부분을 폐지시키고 이걸 이제 누구한테 처분하면 요 창고 부분을 처음으로 취득해간 사람이 처음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요 창고를 무슨 등기해 갑니다. 보존. 근데 이제 보존 등기 거기를 틀리게 나온 게 작년 시험입니다. 보존 등기해 간다 거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X다. 요게 이제 그전에는 보존 등기한다고 옳게 나왔고 최근 시험에 이전 등기해 간다고 X 틀리게 나왔었죠. 요거를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보존 등기해 간다고 알아두시고 자 이제 7, 8, 9번이 직권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쭉 나중에 그 7번 먼저 보고 8, 9번은 전체 설명드리고 다시 정리합니다. 7번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감유, 가처분, 경매 이런 등기가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이 등기 또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임차권 등기하라고 촉탁이 왔죠.
그 촉탁이 그 위에 이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오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있는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자, 요건 설명 들으시고 다시 그 7번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교재 먼저 보세요. 교재에 261페이지 그 등기부 있죠? 등기부를 보십시오. 요거 먼저 보고 전체를 설명드립니다. 자, 261페이지 등기부 1번에 갑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접수란이 빈칸이죠. 그 접수란에다가 제가 늘 요 접수란에다가 등기관이 요거는 어떻게 등기했다? 직권으로. 요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인은 원래 있죠. 여긴 또 다시 뭐 나올 때마다 항상 말했죠. 등기 원인 거기는 없다. 또는 기록 X. 뭐 없다라고 써야 되고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이 보존 등기는 소유자 그 신현재 이야기했죠. 1번에 소유자 신현재가 이거 자기가 직접 보존 등기 아닌 게 아니고 등기관이 요거 직권으로 했다는 거죠. 자, 2번에 가처분 서진 거기다가 제가 항상 요거 책에는 이제 가처분 밑에다가 가압류가 들어오면 거기에 가처분 요 자리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가압류라고 써지고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주택 상가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요건 물론 얼구지만 요거는 임차권 등기가 요거 들어왔다고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 요렇게 이제 써집니다. 요거 이제 전체 그림 오늘도 그림 그려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우선 이런 가처분, 가압류, 경매 요게 이제 아까 처분 제한 등기고 임차권 등기 요거는 오늘도 보충 설명하지만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하는 그걸 말합니다. 어떻든 이 등기를 하려면 거기 여기는 가처분이죠. 권리자란에 나중에 가처분 가압류도 조금 비교해 드립니다. 권리자란에 금지사항이라고 먼저 적어졌는데요. 사실은 가처분 등기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니까 그 금지사항이 적어집니다. 증여, 매매, 교환, 양도,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에 금지해놓고 거기 권리자가 신정화인데 이 신정화가 앞에 신현재를 상대로 가처분을 걸었던 겁니다. 그죠? 가처분을.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만 알고 계시고 이거 하려면 등기 원인란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거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이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들어가려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2020년 3월 2일 날 서울 민사지방법원 그랬지만 관할 부동산 소재지라 그랬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가처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가처분 결정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접수란에 2020년 3월 3일 날 25,762호 밑에 촉탁서시라고 그랬죠. 법원이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을 거는데요. 가처분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미등기 상태. 지금 이 부동산이 미등기 건물이다. 만약에 미등기 건물이면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1번에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등기관이
이 가처분,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요 등기부를 일단 보고 계시고, 자, 다시 이제 요 그리면 이거죠.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마다 하는 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고 계시면 됩니다. 또 실무상, 우리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대단히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말씀 드렸죠. 여기가 이제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여기 지방 법원인데 일단 1심 지방법원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 이렇게 이제 그렸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앞타임처럼. 채권자가 채무자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이죠. 이 건물에 자, 여러분이 채권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채무자이면 여러분 집에 토지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 이게 이제 경매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채권자, 그랬죠. 여러분이 채권자고, 그리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는 늘 말했죠.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 재산을 미리 미리고 압류를 하는 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걸죠. 돈입니다. 근데 이 돈 이야기했죠. 이 돈이 빌려준 돈이든 공사 대금이든 물품 대금이든 상관없고요.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 등을 하기 전에, 판결 받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할 때 미리 임시로 예비로 압류를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은 미리 처분 금지 그랬죠. 방금 책에서 처분 못하게 가처분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그건 261페이지 금지사항 썼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항상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그리고 이제 경매 들어가죠, 여러분. 이 경매라는 거는 뭐 다 아시고, 경매 절차는 또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죠. 2차. 그런데 경매가 들어옵니다. 경매 들어왔다. 또는 경매 들어간다. 그리고 아까 임차권 등기는 여기 이제 이 채권자가 임차인이고, 채권자가 이 사람이 임차인이고, 이 채무자가 이제 임대인인데, 여기 이제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여러분 임대차 살다가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안 내주면 요 임차권 등기를 거는데, 요거 민법 또 중개사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 중개사법에서 배우시죠. 중개사법에서 하니까 우리는 이제 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요 4가지 다 똑같다고 그랬죠. 이거 하시려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 부동산 관할,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가압류 걸어달라, 가처분 해달라고 신청하면 지방법원의 결정, 이 결정이 떨어져야 된다. 거기 가압류하라, 가처분하라는 결정, 책에 그 261페이지 등기부에 등기 원인 안에 2020년 3월 2일 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다 그랬죠. 결정이 떨어졌다는 말은 채권자가 가서 신청을 해서 요 결정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촉탁을 한다 그랬죠.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한테
이 앞으로 여러 번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여러분 촉탁. 이 촉탁을 이제 늘 촉탁 등기. 촉탁은 다른 말로 늘 부탁입니다. 우리가 가서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등기해달라 할 때는 신청이고 법원이 관할 이런 지방 법원이 등기해달라고 국가기관에게 등기해달라고 할 때는 촉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이 부동산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는데 방금 이 건물이 미등기 상태, 미등기 건물이죠. 이게 미등기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 이거 하라고 촉탁이 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그죠?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먼저 한다? 보존. 책에 261페이지 거기 1번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고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죠. 요게 우리 지금 말하는 직권 보존 등기의 한 내용입니다. 요 그림 있죠, 여러분? 요 그림과 함께 요 자료, 다시 요 자료 보세요,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먼저 7번 있죠. 거기 아까 보존 등기 끝에 7번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요거죠. 미등기 부동산 또는 미등기 건물에 법원이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이겁니다. 가압류 가처분. 그럼 가압류 가처분 우리가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뭔지 이거 설명합니다.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거는요. 경매 등기가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가 들어왔다고 경매 등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아시면 되고 경매 등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요. 임차권 등기 요거 방금 설명드린 임차권 등기도요. 우리 민법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지만 우리도 요 임차권 등기가 뭔지는 뒤에 이제 나중에 임차권 등기할 때 나옵니다. 요 등기하라고 지금은 촉탁이 오면 어디서 촉탁이 오죠? 법원, 관할 지방법원에서 촉탁이 오면 등기관은 지금 미등기 상태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부터 먼저 한다? 보존 등기 먼저 한다. 그리고 이제 8번은 뭐냐? 8번, 9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 건물이 지금 보세요. 이 그림에서 이 건물을 사용 승인 받아야 하는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사용 승인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표제부에다가 기록하고 보존 등기합니다. 그리고 9번 이 건물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사용 승인 받지 않았다는 기록을 이제는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그 기록을 말소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보존 등기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교재 있죠? 여러분 260페이지부터 260 거기 아까 265페이지고 등기부까지 나머지고 262페이지에 있는 공유 제한에 보시면 공유 지분에 무슨 등기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일부에 할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요 소유권 이전과 각종 제한 물권 등기 끝날 때쯤 제가 자료로 그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나중에 하고 전체적으로 요거를 한 면에 요 한 장에 안에 넣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된다 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5, 6월 타임에 가면 이제 기출 문제들 분석하면서 여기 빠진 것들을 문제에서 또 나온 것들을 가지고 분석해 드릴 테니까 요약 정리하면서, 그죠? 지금 단계에서는 요 내용만 잘 보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우리 교재에 265페이지부터 이제 계약으로 인한 이전 등기부터 이전 등기에 들어가는데, 자료는 그 2페이지, 여러분 요 오늘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보존, 2페이지 이전 등기입니다. 요 이전 등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 신청 의무 보세요. 1페이지고 우측 하단에 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별조치법 안에 신청 의무가 있죠. 요걸 미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책하고 같이 오늘 이전 등기도 요 2페이지 요 자료를 가지고 보통 정리해 드립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